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엑시콘입니다. 일단 엑시콘을 분석해드리기 전에 이제 제가 3월 17일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YINN이라는 ETF를 매수를 했어요. 3월 17일에 매수한 것이고 목요일에 매수한 겁니다. 홍콩에 상장된 이제 중국 기업 세벌 레버리지, 세벌 레버리지 ETF이고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멤버 전용으로 당연히 글을 적어드렸죠. 실시간으로 제가 매수 매도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적어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주가가 좀 폭등을 하면서 최근에 중국 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세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세배의 추종만큼 이제 더욱더 가파른 그런 상승을 이제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목요일날 매수를 해서 한 이틀, 한 하루 이틀 만에 대략 정확하게 18.58%, 18.58%를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YINN에 대해서 매수를 이제 매수를 하기 직전에 이제 이런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자, 연말 인플레이션이 이거 3월 17일 글입니다. 연말 인플레이션이 전망치를 4.3%로 제시하면서 금리를 0.25% 인상하였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참고로 2월 때까지만 하더라도 0.5% 금리 인상이 거의 90% 이상 확정시 되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도 그럴 가능성 별로 없다. 0.25% 인상에 그칠 것이다라고 대놓고 텔레그램방에 분석을 좀 해드렸었습니다. 설사 일시적 인플레가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미국 정부와 연준은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딱히 우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강력한 긴축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급반등에 성공하였으며 특히 중국 기업들이 불을 뿜었습니다. 거래량 또한 역대 최대로 나온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미중 패권 전쟁은 미국이 승리할 것이나 투자는 중국에도 해야 하는 이유를 긴 글로 분석해드렸죠. 투자자로서 이번 사이클 내내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땡땡을 전후로 유동성이 급하게 마르면서 시장에 출렁일 수 있겠으나 이 역시 위기가 아닌 절호의 기회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저 중형 사이클의 변곡점 발생으로 인한 하락세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중형 사이클 변곡점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적으로도 몇 번을 말씀드렸고 그 시기를 하락 시기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자, YINN에 대해서 대략 한 이쯤 매수를 진행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는 18.58%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3월 17일에 이제 YINN 매수 직전에 분석해드린 글이에요.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방에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엄청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있어 오늘의 새벽 FMC와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중요도가 1위였다면 위의 두 가지 이슈는 중요도 10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가슴은 또 설레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 동시에 앓고 있는데 최근에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네, 아예 몸을 못 움직였어요. 네, 미국과 중국의 화폐 단일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위안화 결제 지금 당장 실현되지 않을지언정 논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현실화될 경우 중국은 러시아를 투푸스 통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에너지까지 자급자족하는 초강대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 제1라운드는 땡땡땡땡이고 제2라운드는 땡땡땡땡, 제3라운드는 땡땡땡땡이 될 것입니다. 땡땡땡땡이 마무리된과 동시에 땡땡땡땡이 사실상 끝났을 때와 같이 자산시장은 매우 가파르고 빠르게 무너질 것입니다. 매우 빠르게 가파르게 무너진다는 것은 그 전까지 버블이 낄 대로 꼈다는 것이며 이를 잘 활용할 경우 반드시 부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땡땡땡땡은 의미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으며 땡땡땡땡, 땡땡땡땡을 시작으로 땡땡땡땡까지 쉼없이 달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땡땡땡땡의 서막이 슬슬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땡땡땡땡에서 최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할 것은 중국 버블입니다. 중국의 버블이 낄 대로 끼면서 언뜻 중국이 미국을 이기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궁무진한 기회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분석해드리고 바로 YINN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세벌 레베리지를 매수를 하였고요. 당연히 우리 좋은 마음 기분 나게 텔레그램 방에는 이런 식으로 분석을 꾸준히 좀 해드렸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매수한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저런 쪽지를 받을 때에도 사실 굉장히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매수에 대한 그런 의견도 저한테 좀 전달을 해주셨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굉장히 좀 기뻐요. 성취감이 느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엑시콘이에요. 일단 엑시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한 몇 번,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이고, 저 역시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 이상의 수익을 냈었던 기업이고요. 최근에 다시금 관심권에 들어오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엑시콘에 대해서 엑시콘의 공시가 떴습니다. 바로 매출 비중, 매출액 기준 47%에 이르는, 정확하게 46.8%에 이르는 역대급 수주 공시가 뜬 건데요. 자, 어떤 수주 공시였느냐? 당연히 삼성전자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향 그런 장비 공급이었고, SSD 테스터예요. 드디어 SSD 테스터 쪽에서 본격적인 실적이 나타날 것을 강력한 시그널로 준 그런 공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버양 SSD 공급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HDD 쪽이었다면은 이제 SSD 쪽으로 완전히 좀 갈아타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반도체 산업을 그리고 그래픽카드 산업을 좀 쭉 살펴보기 위해선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는 시장이 바로 PC예요. PC와 노트북이고, 이 시장이 바뀌면 자동으로 서버까지 바뀌고요. 서버까지 바뀌면서 점차적으로 뭐 자율주행이라던가 5G, 로봇, IoT, AR, VR까지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반도체 시장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미 컴퓨터는 대부분이 이제 SSD를 쓰죠. HD는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서버까지 HD 물량에서 SSD 물량으로 아주 기하급수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테스터 물량, 엑시콘의 테스터 물량이 역대급으로 삼성전자로 이제 수주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버용 SSD 시장이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2011년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190억이었어요. 190억 달러였습니다. 190억 달러였는데 25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한 3년 동안 336억 달러까지 거의 2배가량 성장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실제로 SSD와 그리고 HD의 그런 기술적인 차이, 효능적인 차이의 면에서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인데, 지금까지 가격을 줄이지 못해서 지금까지 HD를 썼다면 이제 HD까지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반사적으로 SSD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발전과 더불어서 가격이 낮아졌고요. 반사적인 그런 이익을 확실하게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내년부터는 CIS 테스터에 대해서도 엑시콘이 이제 납품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삼성전자와 단독으로 이 CIS 테스터에 대한 연구 개발은 2020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작년에 테스터 물량을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장이 증설이 되면서 양산에 들어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CIS라는 것은 이미지 센서예요. 이미지 센서. 가장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좀 말을 좀 못하기 때문에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이게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다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만약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비추면 이 사람의 모습이 스마트폰으로 보이죠.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의 이 피사체 같은 것을 스마트폰에 연결해주는, 그럼으로써 이 피사체 그대로 옮겨주는 센서가 바로 이미지 센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카메라 쪽에는 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카메라 쪽에 주로 쓰였다면은 이제는 뭐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AR, VR 기기라던가 특히나 자율주행 쪽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쓰이는 요소이고, 이제 앞으로 로봇 쪽에서도 쓰이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뭐 로봇 청소기다, 뭐 로봇팔이다, 아니면 무인기계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 뭐 CCTV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시장이 이 CIS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이 SSD 시장,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참고로 삼성전자가 SSD 시장 전 세계 1등입니다. CIS도 전 세계 2등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CIS에 대한 시장이 당연히 클 것을 알았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꽤나 좀 깊이 분석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삼성전자가 CIS,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에 얼마나 큰 공을 들이고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테스터에 대해서 참고로 해외 장비보다는 국내산 장비가 훨씬 더 가격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 이 엑시콘을 선택한 것이고, 엑시콘에서도 이에 따른 보답을 저는 확실하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 내년부터는 이쪽에 대한 실적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랭킹 2위로, 이미지 센서 랭킹 2위로 올라서면서 사실 소니와 비슷한 그런 기술력까지 온 것은 사실이에요. 실제로 얼마 전에 삼성전자 핸드폰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를 위협하고 있는 핸드폰 업체가 하나 있죠. 바로 샤오미입니다. 이 샤오미에서도 원래는 소니의 CIS를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삼성전자의 CIS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저는 그냥 굉장히 좀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특히 만약 삼성전자가 이제 엑시콘에 혹은 CIS를 채택하면 할수록 그의 이제 OAST죠. 이제 이쪽 뒷단에 있는 테스터 협력사들의 테스라던가 LB세미콘, 하나머티리얼즈, 네페스라던가 이쪽에서도 당연히 이제 국내산 장비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삼성전자가 이제 가격을 줄이기 위해서, 가격을 좀 효율화하기 위해서 국내산 장비를 받아들이는데, 당연히 그러면 단가를 쳐낼 수밖에 없어요. 단가를 쳐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국내산 장비를 이 OAS 업체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최고 수혜 기업은 엑시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SSD 확장 당연히 전 세계 1등이고요. 4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서버에 대한 SSD에 대한 그런 전환이 아주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삼성전자가 이 수많은 SSD를 납품한다는 것이고, 이 삼성전자가 수많은 SSD를 책임진다는 것은 그와 더불어서 독점 vendor인 엑시콘에서 당연히 큰 수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론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도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메타라던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쪽에서는 당연히 삼성전자의 SSD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삼성전자 외에는 다른 기업들이 죄다 이 하락세예요. 2등이 대표적으로 인텔인데, 인텔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점유율이 약 17%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몇 퍼센트냐? 11%입니다. 완전히 삼성전자에 밀리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34%에서 올해 기준으로 41%까지 점유율을 크게 키우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SSD가 올해까지는 매출의 주요 폭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제 CIS에 대한 본격적인 시장이 열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당연히 밸류에이션에 대한 리레이팅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메모리 테스트 쪽에서만 엑시콘이 활약을 했다면 내년부터는 CIS를 필두로 비메모리 쪽에까지 진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사상 최대 매출은 확실시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사상 최대 매출은 2017년도에 나왔어요. 매출액 기준으로 672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미 2020년도에 매출액은 그리고 실적을 따라잡았죠. 이미 엑시콘은 지금 최고 전성기로 들어서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SSD 테스터, 내년부터는 CIS 테스터가 납품이 되면서 실적은 당연히 사상 최대 매출, 사상 최대 실적을 써 내려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가적인 면에서도 보시면 이때가 2017년에 최고의 실적을 이제 2020년도에 따라잡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주가가 오는 것이고, 아마도 이때의 실적을 아득히 뛰어넘으면서 게다가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진출하면서 사업의 확장성까지 성공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밸류에이션 리레이팅과 실적에 따른 주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꽤나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로 엑시콘과 삼성전자의 그런 솔벤더의 역할은 굉장히 견고하고요. 아마도 추후까지 굉장히 좀 견고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엑시콘의 테스트 물량을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까지 이제 납품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쪽에 대한 신뢰감이 굉장히 좀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테스트 물량, DDR5라던가 혹은 CIS, SSD 이쪽에 대한 테스트 물량을 대부분 테러다인 같은 어드반 테스터와 같은 미국과 일본의 독점 업체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캐파를 조금이라도 뺏어온다면 엑시콘 자체가 워낙에 중소기업이에요. 시가총액이 1,5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꽤나 좀 큰 수혜를 입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시콘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SS 테스트라던가 CIS 테스터, DDR5 그리고 해외 기업들의 독점적인 역량을 이제 국내 장비에서 가지고 온다면 그 수혜에 대한 분석까지 같이 해드렸고, OAST에 대한 그리고 삼성전자와 그런 개발적인 협력에 대한 부분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